안녕하세요. 필승 주식입니다. 영상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우스 주가 이대로 괜찮은가 관련돼서 좀 떠들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우스는 현재 이제 박스권에 지금 가둬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아쉽지만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왜 주가가 안 가는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뭐 제우스가 개별적으로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현재 주식시장 양방 구도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로 나눠져 있어요. 2차 전지가 수급을 받으면은 반도체가 수급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반도체가 수급이 높아지면 2차 전지 수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한 10% 정도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우스라는 종목, 즉 반도체 섹터 자체가 약간 좀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 뭐 악재가 있어서 종목이 못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양방 구도 때문에 그렇다. 순환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좀 돌파를 못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쉬운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 가지가 제우스 주가에 좀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실적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행사가 3월 18일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련돼서 반도체 섹터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고를 실적 발표를 앞서서 공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공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보시게 되시면은 이게 뭐냐면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30%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30%대 뭐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긴 했지만 플러스 30% 이상이었을 때도 무조건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분기 실적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간 실적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이 변동이 되었을 때도 의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연간 실적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우스에 보는 건데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가 설비 투자 감소로 매출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우스가 이제 클리닝을 하는 회사인 거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장비의 디스플레이 클리닉도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좀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출적인 부분이 좀 깎였다. 이래서 우리가 좀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됐고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다. 매번 같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살펴보자고 하면 제우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요 박스권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저항선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요 바닥권의 저항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급락이 나와도 여기에서는 머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정 뒤에 계속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적이 이제 연간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나서 MDB와랑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HBM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제우스는 밑에 있는 매물대가 엄청 많고요. 위에 있는 매물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밑에부터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 중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바닥권의 지지선 라인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계속 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죠. 주가가 계속해서 항상 올라가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23,700원 뭐 여기서 한 10 몇 프로 15%까지만 올라가면 단기 고점 뚫고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뚫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으면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정이 있고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제우스도 제가 한번 이제 기업 탐방을 계속해서 다녀오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를 좀 바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미 무상증자율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많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실적
이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주가가 HBM 관련돼서 계속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이 차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왜 HBM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AI랑 계속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HBM 반도체가 고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보다 얘네가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I를 사용했을 때는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제우스가 후공정으로서 HBM 관련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엔비디아랑 엮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3월 18일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 수급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실적이죠. 연간 실적. 연간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시는데 연간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우스가 이제 HBM이랑 엮이면서 올해 실적이 좋은 거지 2023년 실적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면 단기 고점을 아까도 강조를 드리지만 단기 고점을 넘어서려면 이미 넘어섰어야 돼요. 이미 운봉으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점을 계속 높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진 못하고 계속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2차전지 수급 뺏기고 있고 바이오 수급 뺏기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한번 조정 뒤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앞으로 주가를 좀 많이 좀 살펴보려고 하면은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3월 18일 반도체 수급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딱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단기 고점을 뚫었다 그러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청정구역이야. 매수하면 그냥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우스 오늘 주가가 어떤지 향후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관련돼서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체험방에서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필승 주식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관련돼서 기타 다른 섹터들도 계속 체험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